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 25살이고요. 이번에 32기로 합격하게 된 안진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자기소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앞에 세 분이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 것 같으니까 컴팩트하게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뭐 꿀팁 아닌 꿀팁 같은 거 몇 개랑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왔을 때 작년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지만 이 시기에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합격자는 이 시기에 뭘 했을까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 뭘 했는지 그 정도 얘기하고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저는 모의고사 전인 지금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시기에는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각 제도에 의의 있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진짜 깊숙하게 못 보거든요. 그럴 때 심화 강의 때 꼭 제가령건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적어놓고 혼자 공부할 때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자기가 또 다른 뭐 마스터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은 다른 후발 강의를 들을 때 그게 이제 본인의 레벨을 가늠하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적어두셔야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저는 봤어요. 좀 교수님들 책인데 그 부분도 다 의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정재환 교수님 뭐 그 책을 보고 이제 의의 부분만 법조는 안 봤어요. 절대 안 보고 의의 부분만 빼와서 이제 제도 앞에다가 이거는 이런 거다. 뭐 AEO는 뭐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됐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깊이의 차이거든요. 의의는 간단히 적느냐 깊이 있게 적느냐는 분명히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아마 의의 부분에서 고득점을 획득을 하는 게 관세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조는 진짜 누구나 다 쓰거든요. 법조를 못 쓰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차 노트. 저는 이제 목차 노트는 만들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 시기부터 만들었거든요. 늦은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목차를 만들면 이제 답안을 반을 접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목차를 순서대로 소목차까지 쫙 다 쓰고 오른쪽에는 그 목차에 해당하는 법조의 키워드 아니면 뭐 의의 키워드 그것만 이제 딱 보고 이제 모의고사 되면은 그것만 들고 다니고 그거를 이제 제 머릿속에서 꼭 생각을 해요. 되뇌어요. 그 되뇌이는 작업을 한 3월까지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없어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게 그 목차 노트가 짜라락 다 보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차 노트는 아마 만드시는 과정도 중요하고 만들고 나서 보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 두 개가 이제 적절하게 조화됐을 때 보통 3, 4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차 노트는 꼭 만드시는 게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법조를 암기하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법조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거를 다 암기하는 게. 근데 8분의 1 범위를 하거든요. 그 1, 2월 달이 되면 그때는 꼭 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은 쓰면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8분의 1 범위를 일주일에 8분의 1씩 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12월까지 공부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겨요. 왜냐면 8분의 1은 너무 좁거든요. 그러면은 다 썼어요. 저는 법조에 해당한 거령 규칙까지는 8분의 1 때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거의 답안지 반 정도를 써요. 그 정도 쓰고 들어가면 못해도 6문제를 다 한 문제는 못 쓰는데 5문제를 못 쓰는 경우는 절대 안 와요. 이제 8분의 1 때 쓰면서 꼭 쓰면서 연습하셔야 이게 아웃풋이 생겨야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순간이 더 일찍 찾아와요. 그거를 이제 좀 항상 쓰는 거를 모든 과목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평가 빼고는 평가 실무 빼고는 HS는 특히나 좀 쓰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버리는 부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라 해야 되나 뭐 포상이나 뒤에 부분 보치개 포상이나 아니면 그 앞에 과태료 이런 것도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벌금이나 그거를 외웠다는 게 아니라 각 제도별로 이 제도를 어겼을 때 과태료는 얼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정도는 외우셔야 이게 좀 차별화 아닌 차별화가 돼요. 그거를 또 써주는 게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첨삭이 보면은 과태료 이게 얼마다 이게 조금씩
첨삭이 있긴 있어요. 뭐 첨삭자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조금 차별화를 주는데 가장 좋고요. 그리고 과태료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각 제도별로 얼마가 아니라 각 제도별로 부과하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11월부터 제도별로 이거를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밑에다가 살짝씩 이게 뭐 참고 표시해가지고 이거 어기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만 해두시고 이걸 눈에 익히면은 나중에 이제 답안 작성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암기 법조 암기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 성분을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성분을 딱딱 슬래시를 쳐가면서 끊어서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 그리고 한 칸 끊고 그리고 뭐 한목적성 과세형평을 뭐 했을 때 또 한 칸 끊고 또 그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뭐 이걸 이렇게 딱 끊고 구성 성분을 끊으면서 이제 외우셔야 답안에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누락되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또 고득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전 이거를 좀 지키면서 나름의 신념으로 관세법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거의 꾸준하게 한 65점 이상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 때. 실제 점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을 가장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소리 살짝 떨리죠 제가. 좀 숨 한 번만 크게 쉴게요. 상당히 덥네요. 그리고 HS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저는 해설서를 좀 많이 봤어요. 주규정 암기식은 이제 11월에 이제 암기식을 다 땄고 이 시기에는 해설서를 좀 이해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이거든요 해설서는. 지금은 꼭 그래서 해설서를 한 번쯤이라도 그냥 이 해설서의 내용이 결국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분류된다. 이것까지를 한번 머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해설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뭐 딴 거 없어요 크게. 그렇게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되고 주규정 암기식은 저는 모든 주규정을 다 땄어요. 그냥 한 줄짜리 주규정도 다 땄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누락되거나 전 거의 똑같이 썼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주규정을 쓰는 문제가 나오진 뭐 않았다고 혹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류만 절대 쓰지 않고 모든 주규정을 끌어다 썼고 그리고 그거를 해설서 내용이 아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8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저보다 높은 점수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주규정은 어느 정도는 끌어다 썼다. 류만 쓰진 않았다. 이게 대부분의 평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교재를 HS 두꺼운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이게 책장을 넘겨가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법령집만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신 본교재에서 이제 해설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포스트잇에 옮겨가지고 각 류의 그 제목 부분에다가 포스트잇 딱 붙였어요. 아니면은 호의 해설 있잖아요. 뭐 자동차 부품품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각 호 바로 옆에다가 붙여서 그 호의 그 품목을 암기할 때 그것까지 같이 암기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다 법령집에다 단권화를 시켜서 법령집만 보면 200쪽이잖아요 대략. 그러면은 그거면은 해설서까지 순식간에 봐요. 나중에 한 5, 6월 되면은 거의 2시간이면 다 봐요. 모두 다 궤도에 그 정도 올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해설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단지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차이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 기간을 얼마나 텀을 좁게 가져가느냐 차이가 그게 이제 결국은 고득점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HS는 누구나 다 잊어버리고 특히나 지금 시기는 더해요. 지금은 암기돼 있는 사람도 나중엔 분명히 까먹어요. 그러니까 HS 암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늦어도 한 12월? 12월은 모의 한 달 전이니까 쓰려면 일단 뭘 외워야 되니까 그때 정도는 시작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쓰면서 했으니까 그거는 권장하고 싶어요. 쓰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펜을 하루에 거의 한 개씩 썼거든요. HS만 쓰니까. 근데 뭐 펜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에너겔로 했어요. 그럴 때는 금방 닳잖아요. 에너겔은.
그러니까 꼭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쓰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밀한 부분이 암기가 잘 안 돼요. HS가 특히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다른 합격수기 한 2년 전 합격수기에서 읽은 건데 각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서로 다른 형광펜으로 그 단어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눈에 금방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답안을 쓰다 보면 그냥 눈 감으면 이게 보여요. 그 색깔이 보여요. 색깔이 초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색깔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로 느낌으로 맞추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봤을 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색깔을 외우는 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뭐 법령집만으로 공부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나름 평가를 제일 잘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뒤로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평가는 이 시기에는 절대 외우지 않았어요. 대신 협정을 그 본교재에 나와 있는 협정 내용과 이 협정이 왜 이게 여기서 적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평가에서 있어서 협정이란 거는 근거거든요. 과세 비과세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근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됐는지, 그게 다 협정의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정을 거의 많이 보면 누구나 다 외워지잖아요. 많이 보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맥을 외우시면 돼요. 근거가 이래서 이랬다. 근거가 대충 3개가 보였으면은 그 근거를 머릿속에 담고 그 3개 정도가 있었다. 이거를 처음에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특히나 평가는 논리가 참 그 협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 외워져요. 금방 특히나. 그래서 협정을 항상 이거는 근거다. 이거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눠드린 걸 보시면은 이제 뭐 간접 지급액이면은 간접 지급액, 뭐 생산 지원 비용이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가 잘 돼야 돼요. 법, 령칙, 고시 그리고 협정. 이게 한 그 토픽마다 필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빼와야 돼요. 빼와서 근거처럼 이제 갖다 박아야 이게 뭐 김병수 관세님이라든지 아니면 채점자가 좋아하는 답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법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법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고시까지는 자세하게 쓴 적은 없지만 그래도 령칙까지는 웬만하면은 다 뽑아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이 법령칙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협정인데, 협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이제 추려 주시잖아요, 관세사님이. 그게 절대 본인의 생각을 이제 반영하지 마시고 그냥 관세사니까 저는 하나다 무라일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얘기는 절대 듣지 마시고 그냥 협정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진짜 막 사람 멘붕 오거든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근거가 협정에 다 있다. 그리고 뽑아 쓰는 연습이 된다. 이게 한 3월쯤에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답안 쓰는 게 거의 이제 HS 쓰듯이, 평가가 HS 쓰듯이 돼요. 이게 신기하지만 되거든요. 다 뽑아 쓰는 내용이. 그리고 협정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문장으로 잘 써야 돼요. 이제 문맥이 달라지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 단어가 달라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맥이 달라지면은 곤란해요. 그거는. 그래서 근거를 항상 또 나는 협정과 비슷한 그리고 일맥상통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거를 잘 어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적부심 판례, 뭐 대법원 판례 이런 거를 한 번씩 봤어요.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이 시기에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11월 정도 되면 이제 가끔씩 보게는 돼요. 근데 그 볼 때 중요한 게 뭐 몇 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세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관의 근거 항상 중간에 다 있어요. 중간에 뭐 협정 뭐를 인용해서 아니면은 뭐 그 밑에 부분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재판관은 이렇게 한다. 이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차라리 판례 보실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과세 여부는 뭐 이래서 과세다. 이런 간접 지급은 항상 이럴 때 과세다, 비과세다. 이거를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근거를 이랬구나 이것만 알고 가시면은 효율적으로 판례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이 정도면 됐고, 저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실무를 제일 못했어요. 제가 최건수 관세사님 강의도 듣고 박병호 관세사님 강의도 둘 다 들었어요. 다 인강으로. 욕심이 많아서 기본 강의를 다 들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남들 2달이면 끝나는 거 혼자 3개월 반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도 못 정한 상태에서 심화 강의를 듣는 그런 악순환이 초래가 됐고, 거의 심화는 뭐 남의 강의가 됐고 그냥 와서 돈 아까워서 앉아 있는 수준, 그 정도가 됐는데, 이제 기본서를 웬만하면은 바꾸시지 않는 걸 모든 과목을 저는 추천을 해요. 기본서는 한 과목으로 가시되, 저도 그래서 결국엔 최건수 선생님 그 기본서로 갔거든요. 근데 다른 걸 항상 읽으실 때는 필요한 부분을 빼와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둘 다 정독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가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최대한 빨리 정하시고, 지금까지 못 정하셔도 저는 괜찮다고는 봐요. 그냥 조금 늦은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논문을 보통 지금도 읽나요? 심화 때 논문을? 그렇죠? 그게 한 번에 보기 좀 힘들죠. 강의 시간에 보기도 힘들 뿐더러 좀 끝나고도 보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안 다가와요. 아무리 봐도 한자 토 나오고 막 안 되거든요. 근데 과감히 버렸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잘 아셔야 돼요. 한자 나오는 못 읽어서 버린 거지. 못 읽어서 버린 거지. 공부 안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논문은 중요는 해요. 왜 뽑아주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제로 50점짜리가 비슷한 유형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보시되 이제 항상 말씀하실 거예요. 관세사님이 뭐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심오하게 파고서 보거나 이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잘 가늠을 해서, 저는 못 읽는 걸 버렸고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 그리고 형광펜으로 빼온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문은 가장 고민이 많을 게 논문인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가끔 3대 협약을 좀 파고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떠지? 뭐 이럴 때는 어떠지? 이 조항이 이럴 때도 적용이 될까? 이걸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11월까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있는 건 조금 곤란해요. 11월부터는 이제 모의를 조금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아무리 모든 과목이 좀 안 나오는 과목이 있더라도. 그래서 11월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든 과목을 암기를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야 돼요. 특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터 강의를, 부족한 강의는 마스터 강의를 분명히 듣고 자료도 이제 같이 얻고 해가지고 거의 뭐 마스터 강의는 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암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해서 암기를 시작했지만 무역 실무는 여전히 뭐 20등대만 후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른 거는 한 자릿수 등수가 나와도 무역 실무 20점대가 나오니까 평균을 확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조금 이게 등수가 실전과는 영향이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수험생은 항상 나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등수가 확 내려가 버리면 멘탈이 확 무너져요. 그 주가 공부가 그냥 싹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등수에 참 연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연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껏 연연했고, 그리고 한껏 낙담도 하고 한껏 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결과는 뭐 좋게는 나왔지만, 그거를 이렇게 연연하는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실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외우는 과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근데 외워야 될 게 분명히 있거든요, HS처럼. 특히나 이제 선화증권, 뭐 LC 같은 거는 협약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외워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다 의의에 활용이 돼요. 각 의의에다가 그거를 쓰면 못해도 두 줄은 채우고 가는 거예요. 10점에서 두 줄이면은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냥 30초면은 뻐기는 거니까. 그 정의를 외워 주셔야 의의도 딱 쓸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채점자도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채점병에서 학생들이 그 개념의 정의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협약에 있는 정의는 협약에서 따오고, 협약에 없는 정의는 책에서 따오고, 책에 분명히 딱 있어요. 뭐뭐는 뭐뭐다. 이거를 형광펜을 칠해서
그냥 뭐 주규정 외우듯이 외웠고, 그리고 목차도 다 실무는 저는 모든 과목을 실무 관세법 HS는 목차 노트는 아니지만 모든 거를 이제 목차화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과목에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혔다고 가늠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체계 잡는 데는 그게 12월까지 되시면은 그래도 성공한 6개월을 보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외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월까지 저는 대외안을 거의 막 한 문제 못 쓰거나 아니면은 심각할 때는 2문제 다 못 쓰거나 막 이랬어요.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등대가 나와요. 이렇게 해도. 왜냐면 다 같이 안 하거든요, 대외안은.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대외안을 근데 결국은 해요. 결국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따라서 저는 암기를 거의 이제 그 전까지는 대외안을 실무처럼 공부를 해서 막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외안도 외워야 되고, 그거를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그것도 실전에서 대외안은 저는 규칙까지 다 적었고, 거의 그래서 실무가 모의고사 때는 잘 안 나왔지만 뭐 평가보다는 점수가 잘 나온 경우가 됐죠. 그러니까 대외안을 버리는 순간, 이번 같은 경우 제 아는 분이 외안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합격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이 떨어졌어요, 외안을 버리는 순간. 그래서 수험생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버리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은 안 버리게 되는 순간 이제 그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리는 순간 조금 이제 합격권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그냥 하세요. 그게 차라리 합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뭐 이거 버려도 합격한다 이 생각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그걸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힘들었던 점, 딱히 저는 힘든 것들이 몇 번 있긴 했는데 보통 좀 안 어울리지만 일기를 썼거든요. 저는 일기를 쓰면 참 좋은 게 하루를 이제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이게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일기를 이틀에 한 번씩 쓰고 뭐 열심히 쓸 때는 뭐 하루에 매일매일 쓰고 했는데, 돌아보면은 그게 참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참 좋아요. 그게 다음 날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일기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마지막 공부를 마무리하는 뭔가가 있는 게 참 좋아요. 그거를 각자의 뭐 방법만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전 좀 왔어요. 모의고사 한 5월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막 못 앉아 있겠어요. 진짜 뭐 엉덩이 아프고 진짜 막 모든 게 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그래도 앉아 계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지금은 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5월쯤 되면 사람이 거의 막 기어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책이랑 같이 기어 다녀요. 근데 그래도 앉아만 계셔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는 거고, 그게 또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공부는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5월에 3일을 놓고 진짜 그 주에 모의고사 한번 망치고, 참 연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망치고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 망쳤다는 건데, 뭐 제가 하는 관세한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했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망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연을 안 함과 동시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셔야 돼요. 아니더라도 나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나중에 5월이 되면은 분명히 누군가 오거든요. 그걸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힘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는 날 하루를 쉬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하루를 쉬니까 이제 집에 오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자더라도, 항상 자고 일어나도 뭔가 책을 그래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보셔도 돼요.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습관이란 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책을 안 보고 있어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공부가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쯤 되면 그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 그 주의 모의고사 시험에 나의 성적으로 다가와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책을 안 보더라도. 그래서 항상 똑같은 그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모의고사 시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11월 이제 심화 거의 다 끝나가죠. 11월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2달을 잘 준비를 하셔야 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셨지만 저처럼 유예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부 시간 같은 경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도 했고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 시간 뭐 얼마나 마스터 들었어요. 뭐 이거 뻔하잖아요. 다 질문했는데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모의 전에는 뭐 순공부 시간 뭐 해가지고 한 6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전 11월부터 혼자 했거든요. 다 인강이어가지고 11월부터는 거의 아침 9시에 독서실에 나와서 1시까지 관세법, 한특법 보고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또 2시부터 한 5시까지 HS 보고 또 5시부터 6시까지 밥 먹고 또 6시부터 9시까지 평가 보고 또 한 반 정도 쉬고 9시 반부터 1시까지 이제 그 실무 대회안 보고 거의 잠은 한 2시? 2시 반? 이때 잠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어요. 이게 근데 한 번 무너지면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도를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조금 계획을 유동성 있게 세워가지고 자기를 잘 파악을 해서 좀 덜 해도 돼요. 저만큼 안 해도 되고 저만큼 안 해도 분명히 고득점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공부 시간에 너무 연연하진 않지만 그 계획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 그거를 잘 택하셔서 그게 모의고사 때 결국은 끝까지 6월까지 고득점이 가는 비결이 되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이 심화 끝나고 계획 세우는 아주 초석을 닿는 시간이니까 공부 계획을 착실히 세우셔가지고 오버하지 않는 그런 그 기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강의는 다 들었고요, 인강으로. 그리고 저는 심화 때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들었어요. 왜냐면 질문을 할 게 참 많더라고요, 심화 때는. 특히 김병수 선생님 제가 맨날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라면 저는 30분을 밥을 늦게 먹고 30분 동안 계속 질문했어요. 그냥 막 처음에는 괜찮다고 받아주셨는데 나중에는 막 욕을 좀 이게 좀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느꼈지만 그냥 철판 깔고 질문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라면이랑 김밥 편의점에서 때우고 바로 와가지고 다음 대회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알고자 하는 질문이 뭐고 그리고 그러니까 질문의 답이 뭐고 요지가 뭐고 그리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답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거는 이거다 간사님이 딱 얘기를 해줄 그 답을 들을 때까지는 계속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약점이 돼요. 그 질문을 확실히 못 알고 가면 그게 모의고사 때 나오거든요. 꼭 이게 재수 없는 건 나와요. 그런 게 나오면 그게 약점이 되고 그게 실전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항상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 없이 질문도 꼼꼼히. 질문이 안 나오면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끝까지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는 좋거든요. 작년엔 질문이 너무 받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좀 화가 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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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여기서 들었어요. 이걸로 그냥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 들었고 마스터도 제가 알기로는 관세법, 평가 이거는 듣고 그리고 나머지도 강의는 듣되 자료 얻는 용도로 강의를 그냥 샀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강의 인강을 끊었어요. 자료 얻는 용.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료만 다운로드 매주 올라오는 거 업로드 받는 거 다운로드 되는 용도로 끊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다 여학원에서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네네네. 예. 근데 드릴 수는 뭐 노력은 해보는데 근데 이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보고 자기 게 안 돼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다른 사람 걸 받아봤어요. 전년도 합격자 거를. 근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본인이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고 똑같이 만들더라도 본인이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더라도 본인이 찾고 긁어오고
이걸 여기다 붙여보고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제가 드리는 거는 수험생 본인을 위해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나중에 되면 느끼실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노력은 해볼게요. 네. 아, 네네네네. 아, 그쵸. 파일은 네네네. 파일은 있어요. 있는데 한번 저기다 프론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네. 네? 네네. 아, 실무 공부 방법. 저는 그래서 저도 목차 노트를 실무도 결국은 안 만들었고 결국은 근데 목차를 외웠어요. 책을 보고 그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엔 분명히 다른 난이도로 다른 유형으로 나오겠지만 올해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고 올해 시험 유형을 봤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목차는 그래도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는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좀 가려서 들으셔야겠지만 목차는 어느 과목이든 조금씩은 그래도 체계를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웬만하시면 다 목차를 외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청약 같은 것도 뭐 의의 종류 뭐 많잖아요. 뭐 반대 청약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짜라락 책을 보면 그것도 외워지는데 목차를 의식적으로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그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목차를 보고 그게 3월에 잡혔어요. 너무 늦었죠. 솔직히 그 전까지는 목차를 그 전부터 봤어야 되는데 3월부터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계속 낮게 나왔고 목차를 잡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과목이 균등하게 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목차를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아, 네네네. 예. 네. 네. 체력이요. 제가 원래는 되게 이거 시험 끝날 때 되니까 한 78kg 되더라고요. 지금이 한 66kg 뭐 이 정도 가는데 엄청 먹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뭐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먹었거든요. 진짜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다 먹었지만 이게 먹는 게 수험생한테는 곧 죄송해요. 보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진짜로. 운동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힘이 빠져요. 다음날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전혀 안 했지만 먹는 거를 엄청나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야식은 안 먹었어요. 왜냐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밥 먹으면은 밤에 밥 먹고 자면 다음 날 예, 먹는 건 낮에 시간 날 때마다 거의 그래서 밥을 먹고 간식을 또 먹고 과자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저 엄청 먹었죠. 네. 아, 제가 스터디는 안 했어요. 저는 과감하게. 왜냐면은 뭐 제가랭군 관세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스터디는 지금 이 정도의 수험가에서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 자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러닝메이트는 좋아요. 왜냐면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를 논하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험생들끼리 논해봤자 결과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네네. 예, 예. 저도 작년에 똑같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예를 들어 뭐 실제 시험 직전의 수준과 그 지금을 모의고사 전을 비교를 한다면 시험 직전이 한 100%라고 가정을 하면 모의고사 직전에는 한 40%? 40% 정도?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부터 실력이 올라요. 그 전까지는 준비일 뿐이고 모의고사를 보면 첨삭, 모범 답안, 뭐 또 다른 책에 어느 정도에 끌어오는 것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궤도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공부가 남들보다 미약하다 해도 그거는 100% 중에 10%, 5%이 정도 차이니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분명히 반등할 기회가 오고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이제 올라올지가 이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의고사 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놓치면 않으시면 돼요. 끝까지 하시고 모르시더라도 계속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있으신가요? 네. 네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 말에 집중을 안 하실까봐 그냥 주규정 따는 뭐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아용 식이요법령 하면은 유식 곱순 용조 누누 이렇게 해가지고 슬래시를 쉼표나 아니면 문단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치고 그 앞에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어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든 주규정을 한 줄짜리도 다 했어요. 이제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적어도 빠뜨리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주규정 번호를 다 외웠거든요. 그 류별로 주 1이 뭐 주 이거 보고 다 외웠어요. 왜냐면 그 전년도 시험 보시면 아시다시피 몇류 뭐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다 외웠거든요. 소호주도. 근데 소호주는 오버고 그냥 주규정 번호는 좀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외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별표 삼각형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았고요. 다 외웠어요, 그냥. 그러면 그 시기가 있잖아요. 8가지는 여기 집중하다가 점점 이제 별표 뭐 삼각형 남기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아니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법령집 200쪽밖에 안 되니까 금방 보거든요. 다 봤어요, 그냥 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